75세 집주인 김정자는 시장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어렵게 살아가지만 세입자 김병호가 6개월째 월세를 내지 않아 직접 찾아간다. 허름한 방에서 그는 낡은 흑백 사진을 발견하고 그 속 소년이 자신과 닮았음을 보고 충격에 빠진다. 사진 뒷면엔 정자야, 병호야,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병호가 전쟁 중 잃어버린 친동생임을 깨닫는다. 가난과 세월의 벽 앞에서 갈등하지만 결국 서로를 지켜주며 작은 반찬 가게를 함께 운영하며 늦게나마 가족을 되찾는다.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75세 김정자는 몸을 일으키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관절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아파도 하루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나이에도 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정자는 낡은 옷장에서 검은색 점퍼를 꺼내 입고 작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어느새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머리카락도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정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2층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세입자 김병호 아저씨가 사는 방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벌써 6개월째 월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자도 여유가 있다면 기다려줄 수 있겠지만 자신도 하루하루가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가는 길은 어둠 속에서도 환했습니다. 40년 넘게 다닌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벌써 몇몇 상인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자는 인사를 나누며 자신의 작은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 담가둔 김치와 나물들이 정자를 반겼습니다. 오늘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싼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요즘은 대형마트에서 반찬을 사 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전만큼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단골 할머니들이 몇 분 계셔서 근근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들을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나물, 도라지나물, 깨십장아찌, 배추김치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손끝에 베인 40년의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는 정자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자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가게 순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같은 또래의 상인으로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러게, 나이 들어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 정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평생을 고생했지만 지금은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고 했고 둘째는 미국에 나가 있어서 명절에나 안부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물을 다듬고 김치를 담그는 일상이 반복됩니다. 정자의 하루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긴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하고 있으면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정자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정자야, 오늘은 무나물 얼마야? 할머니, 3,000원에 드릴게요. 에이, 비싸네. 2,000원 안 되나? 할머니, 그러면 장사가 안 돼요. 이런 실랑이도 이제는 정겨웠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2,500원을 주고 무나물을 사갔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덤으로 깨십 몇 장을 더 넣어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김밥을 하나 사서 간단히 때웠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은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김밥을 먹으면서 정자는 다시 세입자 생각이 났습니다. 김병호라는 그 아저씨는
폐지를 주워 팔며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같은 또래라 그런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정자도 상황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시장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계속 요구했고 가게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서 월세를 받지 못하면 정말 어려워질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걱정만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가 아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 2층을 올려다보니 병호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하늘은 왜 내게 이렇게 가혹한 걸까? 정자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린 시절 동생과 함께 찍은 사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동생 병호를 평생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동생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혹시 자신처럼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내일은 정말 세입자에게 가서 월세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자는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개월째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 김병호를 만나야 했습니다. 정자는 집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려운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마음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생활이 빠듯한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장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려달라며 계속 압박했고 가게 매출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밟았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병호의 방 앞에 선의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정자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집주인.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김병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며 살아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병호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를 보는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마 월세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그런데 방이 좀 지저분해서. 병호는 당황하며 정자를 방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자가 방 안을 둘러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낡은 이불 한 채와 작은 테이블, 오래된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구석에는 폐지를 담는 마대자루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병호의 전 재산인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작은 방석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에 무뚝뚝함이 묻어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측은함이 일었습니다. 아저씨, 이제 월세 좀 줘야죠.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병호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병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70세의 노인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정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번 달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폐지값이 요즘 너무 떨어져서. 병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도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장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40년간 운영형 가게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정자는 답답한 마음에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구석에 놓인 작은 서랍 위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은 낡아서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그 속의 인물들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자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진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정자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 2명이 서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어린 시절의 자신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머리 모양, 눈매,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기억 속의 모습과 일치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병호는 정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정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오래된 가족 사진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병호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바랜 잉크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자야, 병호야, 살아남아야 한다. 정자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자와 병호라는 이름. 그리고 이 글씨체는 분명히 돌아가신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어머니가 남매에게 남긴 마지막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병호.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60년 전 기차역에서 헤어진 그 동생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너무나 초라하고 늙은 모습에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설마 너? 정자는 사진을 든 채 병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병호는 당황하며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정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호는 정자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이미 모든 것을 알아챈 것 같았습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렸습니다. 두 노인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사진을 꼭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동생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방 안에서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60년 전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전쟁의 포화 소리, 피난 가는 사람들의 아우성, 그리고 기차역에서 동생의 작은 손을 놓쳤던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병호는 정자의 시선을 피하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정체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정자의 눈빛에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너 정말 내 동생 병호 맞지? 정자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평생을 그리워했던 동생을 찾았다는 기쁨과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는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진을 꼭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병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6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나. 작은 목소리로 나온 그 한마디에 정자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어린 시절 동생이 자신을 부르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세월이 흘러늙고 쉰 목소리가 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애절함은 그대로였습니다. 병호야, 정말 너구나. 정자는 병호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분명히 동생의 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따라다니던 그 작은 손이 이렇게 커버린 것입니다. 누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동안 누나를 찾지 않고 살아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사실 정자가 이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안 것은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 김정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혹시 누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누나를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부끄러웠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며 근근히 살아가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차라리 죽은 줄 알고 살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었어? 왜 나한테 오지 않았어? 정자는 병호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60년 동안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동생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혼자 고생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나 잊고 싶었어. 너무 힘들어서. 병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쟁 후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 가족을 잃은 슬픔, 그리고 혹독한 현실 앞에서 어린 병호는 과거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누나와의 추억마저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자는 병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전쟁 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생도 똑같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보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병호야, 우리 이제라도 함께 살자. 정자는 병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난 이미 늙었어. 이제 와서 뭘 하겠어? 병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폐지를 주워 팔며 살아가는 자신이 누나에게 짐이 될 것 같았습니다. 누나도 어려운 형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 일이 얼마나 힘든지,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정자는 병호의 방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이불, 깨진 그릇, 구멍난 옷가지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살아왔다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후회스러웠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 정자는 어머니가 써주신 글씨가 적힌 사진을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병호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누나와 헤어진 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게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거든. 병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누군지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정자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 어머니는 늘 남매에게 서로 떨어져도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헤어질 것을 예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같아. 정자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60년 만에 남매가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뜻인 것 같았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정자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병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노인이 함께 살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정자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동생을 이제 와서 다시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병호야,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우리 꼭 함께 살자.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병호는 누나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동생에 대한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기억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기차역에서 동생의 손을 놓쳤던 그날, 아무리 찾아도 병호를 찾을 수 없었던 절망감, 그리고 평생 동생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외로움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정자는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든 병호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월세를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동생과 함께 살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도 정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음식을 진열하면서도 자꾸 병호 생각이 났습니다. 60년 동안 폐지를 주워 팔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니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열심히 찾았다면 더 일찍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정자야, 오늘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옆 가게 술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60년 만에 동생을 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술래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네.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야. 술래는 정자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노인이 함께 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걱정도 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자는 김밥 대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병호를 도와줄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절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병호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자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월세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일단 병호가 제대로 된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가게에서 남은 반찬들을 포장해서 병호에게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정자는 큰 포장지에 김치, 마물, 된장찌개까지 담아서 병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병호가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병호가 나왔습니다. 정자를 보자 그의 얼굴에 미안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월세 이야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호야, 이거 가져왔어. 혼자 먹기 아까워서. 정자는 포장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병호는 당황하며 사양했지만 정자는 강권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동생에게 음식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누나, 고마워. 하지만 미안해. 병호는 음식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나에게 신세를 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이 누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병호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비록 초라한 방에서 간단한 반찬으로 먹는 저녁이었지만 정자에게는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소중했습니다. 병호야, 어떻게 살아왔어? 결혼은 했었어? 정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0년의 공백을 메우고 싶었습니다. 병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 했었어. 하지만 일찍 세상을 떠났어. 아이도 없고. 병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 살아오면서 더욱 고립되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정자는 병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정말 혼자였던 것입니다. 누나는 어떻게 살았어? 병호도 누나의 지난 세월이 궁금했습니다. 정자는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들들이 다 커서 독립했지만 연락이 뜸해서 외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도 누나는 자식들이 있잖아. 병호는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누나를 찾았으니 조금은 외롭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월세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동생을 찾은 기쁨과 현실적인 필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시장 건물주는 계속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압박했고, 병호에게서 월세를 받지 못하면 정말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병호야, 사실은 정자는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동생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병호는 누나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나, 월세 이야기지? 알고 있어. 내가 너무 무책임했어. 병호는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폐지값이 떨어져서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누나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조금씩 갚을게. 누나도 힘든 거 알아. 병호의 진심, 어린 약속을 들은 정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폐지를 주워 팔며 살아가는 동생을 보니 차라리 자신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을 찾은 기쁨과 현실적인 고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정자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시장 건물주 박 사장이 갑자기 찾아와서 임대료를 당장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임대료에서 월 10만 원을 더 내지 못하면 가게를 빼달라는 통보였습니다. 정자 씨, 이 근처가 다 재개발 예정이라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상인들도 다 올려주고 있어요. 박 사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자는 4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지만 그런 정은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돈이 우선이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정자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박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올린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가게를 비워달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박 사장이 떠난 후 정자는 가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40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없으면 정자에게는 수입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옆 가게 순례가 다가와서 위로했습니다. 정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정자는 막막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고 해도 75세의 나이에 담보도 없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아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큰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했고, 둘째는 미국에 있어서 연락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병호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병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처지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을 돌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라면으로 간단히 저녁을 때우며 앞으로의 일을 걱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호가 정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제 누나가 오지 않아서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병호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인데 동생까지 챙겨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어제 안 오길래 걱정했어. 병호는 누나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장 임대료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가게를 잃을 수도 있어. 40년 동안 해온 일인데. 정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병호는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나가 더 힘들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누나의 경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누나, 다 내 탓이야. 내가 월세를 제때 냈다면. 병호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 임대료 문제는 병호와는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다만 월세 수입이 없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니야, 병호야. 내 탓이 아니야. 정자는 동생을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두 노인 모두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호는 누나의 고민을 들은 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누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만 되고 있다는 현실이 괴로웠습니다. 그동안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누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누나, 나한테 기대지 마. 난 가진 게 없어. 병호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누나를 도와주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정자는 병호의 말을 듣고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동생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의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가게를 잃으면 생계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병호를 내쫓을 수도 없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동생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 병호를 잃지만 않았어도 정자는 과거를 후회했습니다. 만약 전쟁 때 동생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둘 다 이렇게 외롭고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서로 의지했다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다음 날 정자는 시장에 나가서 다른 상인들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자신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시장 전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자는 순례와 함께 앉아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례야,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가게도 잃을 것 같고 병호도 챙겨야 하고. 순례는 정자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정자야,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처지에서 서로 도우려는 마음은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병호에게 가서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호야,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서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상황도 너무 어려워서. 정자는 말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동생을 다시 멀리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생존이 우선인 상황에서 감정만으로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병호는 누나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또다시 혼자가 되어야 한다는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정자는 시장에 오래된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순례, 만보기 아저씨, 그리고 김치 가게를 하는 영순이 언니까지 모두 정자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장사를 해온 사이라 서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정자야, 내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다. 영순이는 정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동생을 찾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안타까웠습니다. 그 동생분도 참 불쌍해. 70세에 폐지를 주우며 살다니. 만보기 아저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또래라서 그런지 병호의 처지가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병호와의 관계도 어정쩡한 상태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병호를 보지 못했는데 아마 자신을 배려해서 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도와주면 어떨까? 순례가 제안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시장 상인들이 십시일반 모으면 정자의 임대료 문제를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도 다 어려운데 어떡해. 정자는 사양했지만 친구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영순이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야. 만복이 아저씨도 3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순례도 자신이 가진 돈을 꺼내 정자에게 주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2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친구들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친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일하며 쌓아온 정이 이런 때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정자는 친구들이 모아준 돈을 들고 병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병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병호야, 괜찮아? 정자는 병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병호는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약해진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급히 병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호야,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어? 누나, 괜찮아. 그냥 감기인 것 같아. 병호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자가 보기에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이상 신호 같았습니다. 정자는 병호를 부축해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영양 부족으로 인한 탈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며칠간 충분한 휴식과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심각한 건 아니죠? 정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동생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지만 나이가 나이인 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식사와 휴식이 중요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정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병고를 혼자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자는 병호에게 친구들이 모아준 돈을 내밀었습니다. 병호야, 이 돈으로 밀린 월세를 내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돌봐줄게. 병고는 깜짝 놀라며 돈을 사양했습니다. 누나, 이건 안 돼. 누나, 돈이잖아. 아니야. 이건 시장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모아준 돈이야.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이웃이고 가족이야. 정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동생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병호는 누나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 병호는 자신이 누나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누나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가난해도 가족이니까 이젠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정자는 병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60년 전에는 어린 나이에 동생의 손을 놓쳤지만 이제는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는 병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둘이 함께 지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병호를 위해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몸을 추스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누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병호는 죽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0년 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누나의 손길 하나하나에서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장 임대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컸습니다. 정자는 밤에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사장이 다시 찾아와서 임대료 문제를 재촉했습니다. 정자 씨, 결정하셨어요? 다음 주까지 올린 임대료를 내시든지 아니면 가게를 비우시든지 해야 해요. 박 사장의 말에 정자는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 도와준 돈으로는 한 달 임대료도 부족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자는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박 사장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정자는 40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 사장이 떠난 후 정자는 가게에 혼자 앉아서 망연자실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올린 임대료를 내지 못하면 40년간 운영해온 가게를 잃게 됩니다. 친구들이 모아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다른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호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제 정자가 돌봐준 덕분에 몸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누나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자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네. 정자는 병호에게 박 사장이 다녀간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주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내지 못하면 가게를 잃게 된다는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병호는 누나의 이야기를 듣고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누나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호는 잠들지 못하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누나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하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갑자기 오래전부터 모아둔 돈이 생각났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면서 조금씩 모은 돈과 받고 있는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일부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병고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미리 당겨받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누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을 각오였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병고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2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70세 노인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병고는 그 돈을 들고 바로 정자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누나, 잠깐 나와봐. 병고는 정자를 가게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정자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뭐야? 정자는 봉투를 받으며 의아했습니다. 병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누나, 적지만 이거 받아. 이번엔 내가 지켜줄게. 정자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고가 어떻게 이런 돈을 마련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병고야, 이 돈 어디서 났어? 평생 모은 거야. 폐지 팔면서 조금씩 모았고 연금도 좀 당겨받았어. 병고의 말을 들은 정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이 자신을 위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내놓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야. 나 때문에 이렇게 할 순 없어. 정자는 봉투를 다시 병고에게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병고는 단호했습니다. 누나, 60년 전에 내가 누나 손을 놓쳤잖아. 그때 내가 잘못한 거야. 이번엔 내가 누나를 놓지 않을 거야. 병고의 진심 어린 말에 정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느껴졌습니다. 내가 날 지켜줄 줄이야. 정자는 병고의 떨리는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자신이 동생을 지켜주었는데 이제는 동생이 자신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병고가 가져온 돈과 친구들이 모아준 돈을 합쳐도 몇 달 임대료밖에 안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순례가 다가와서 제안했습니다. 정자야, 우리가 힘을 합쳐보면 어떨까? 내 반찬 솜씨가 얼마나 좋은데. 순례는 정자와 병고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라도 둘이 함께 운영하면 더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고 씨도 배달은 할 수 있잖아. 정자는 음식 만들고 병고 씨는 배달하고 만보기 아저씨도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요즘은 배달 음식이 인기라서
반찬 배달도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정자와 병고는 친구들의 제안을 듣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비록 큰 가게는 아니더라도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힘을 합쳐서. 정자는 병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병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누나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날부터 정자와 병고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재 가게의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병고가 가져온 돈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습니다. 박 사장에게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하고 조금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 박 사장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서자 한 달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정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장 가게를 잃을 위기는 넘겼습니다. 이제 병고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실행해 옮길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정자와 병고는 함께 앉아서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병고야,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정자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75세와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누나, 우리 함께니까 괜찮을 거야. 6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 병고는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누나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병고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혼자였다면 포기했을지도 모르지만 동생과 함께라면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정자와 병호는 새로운 가게 간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가게 앞에는 정자네 앤드 병원의 밥상 형제의 집이라고 적힌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자야, 간판이 참 예쁘네. 형제가 함께하는 가게라니 정말 보기 좋아. 순례는 감동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남매가 함께 가게를 운영한다는 이야기는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병호 씨, 이제 배달도 하신다면서요? 만복의 아저씨가 병호에게 물었습니다. 병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폐지를 줍는 대신 누나가 만든 맛있는 음식을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리어카 대신 작은 오토바이를 샀어요. 누나 음식 맛이 좋으니까 단골 손님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병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움츠러들어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누나와 함께 일한다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겼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정자가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각종 나물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요리 실력에 동생을 위한 마음까지 더해져서 음식 맛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누나, 첫 주문 들어왔어. 병호가 들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김치찌개를 주문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기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음식이 식지 않게 빨리 가야 해. 정자는 병호에게 당부하며 음식을 건넸습니다. 병호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받아들고 배달을 나갔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것이 설레었습니다. 첫 배달에서 돌아온 병호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누나, 손님이 맛있다고 하면서 내일도 주문하겠다고 했어. 병호의 기쁜 소식을 들은 정자는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직접 가게로 찾아와서 반찬을 사가기도 했고, 젊은 직장인들은 배달로 주문했습니다. 특히 정자가 만든 김치와 된장찌개가 인기였습니다. 할머니,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젊은 주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정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40년 넘게 만들어 온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정성이 제일 중요하죠. 정자의 말을 들은 주부는 감동했습니다. 요즘은 정성스럽게 만든 집밥을 먹기 어려운데 이곳에서는 정말 엄마가 해준 것 같은 음식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게는 제법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수입이 많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자와 병호는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병호야,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정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동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누나, 나도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누나 덕분이야. 병호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폐지를 주우며 살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정자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정자도 그 목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큰아들 민수였습니다. 부산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게 지내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민수야, 어떻게 여기를? 정자는 기쁘면서도 당황했습니다. 아들에게 가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동네에서 소문 듣고 왔어요. 60년 만에 외삼촌을 찾으셨다면서요? 민수는 병호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외삼촌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내 외삼촌이야. 병호 삼촌이라고 불러. 정자는 아들에게 병호를 소개했습니다. 병호는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조카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병호 삼촌입니다. 민수는 병호와 악수하며 반가워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어머니, 가게가 정말 깔끔하네요. 음식도 맛있을 것 같고. 민수는 어머니와 외삼촌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가 자랑스러웠습니다. 혼자 외롭게 지내실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계신다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민수야, 삼촌이 만든 김치찌개 먹어봐. 정말 맛있어. 정자는 아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민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우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늘으셨네요. 민수의 칭찬을 들은 정자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일을 인정해주는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는 가끔 가게에 들러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가게 홍보도 도와주었습니다. 덕분에 주문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몇 개월 후 정자와 병호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60년 만에 만난 남매가 함께 운영하는 가게라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단순히 음식만 파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정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저녁, 정자는 병호와 함께 가게 앞에 앉아서 석영을 바라보았습니다. 60년 만에 찾은 동생. 이른 세월은 돌아오지 않지만 이제라도 함께 살아서 참 다행이야. 정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동생과 함께 보내는 매일이 소중했습니다. 누나, 나도 정말 행복해. 이제 우리 끝까지 함께 하자. 병호도 누나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습니다. 60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가족의 소중함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흘렸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